꼬북 3기 신도시 성공 조건, 분양가의 비밀, 주택가격 안정 조건 중 공공택지 확보 분양가 상한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요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서울까지 다 확인했죠.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핵심은 가격, 분양이든 임대든 저렴하게 공급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공공주택 가격 결정 요소, 지난 동영상을 참고하면 주택가격 분양가는 건축비와 땅값, 택지비로 구성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렇게 상한선을 두는 거죠. 그리고 공공주택은 택지비 비율이 높아요. 민간주택은 건축비 부풀리기가 심합니다. 아무튼 공공주택의 건축비 편차는 크지 않으므로 사실상 택지비, 땅값이 공공주택 가격을 결정합니다. 택지비에 집중하면요.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토지 공급 가격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조성된 토지 공급 가격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조성 원가 연동 방식. 분양주택 건설용지는 감정평가액, 시세에 가깝죠. 그런데 2009년 8월 보금자리 주택법 제정 당시 2014년 1월까지만 해도 분양주택 역시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 원가 연동 방식. 수도권을 예로 들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는 감정가, 60에서 85제곱미터는 조성 원가의 110%, 60제곱미터는 90%, 택지비를 이렇게 정했었어요. 문제는 2014년 9월부터 60에서 85제곱미터를 감정가로 바꿨고 2015년 9월부터 60제곱미터 이하도 감정가로 바꿉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S9 블록 제이드자이 3.3제곱미터당 택지 조성 원가는 884만원, 실제 택지 공급가는 2,493만원, 차이가 많이 나죠.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요즘 공공분양이 예전만큼 저렴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분양가격 공시자료를 보면 택지비 비율이 전체의 64.8%, 택지 공급가격 기준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택지를 조성 원가의 90%로 공급받았을 테고 분양가가 지금보다 44%나 저렴했을 거예요. 반값 아파트가 농담이 아니에요.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로또 분양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분양가와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확실히 해야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땅 장사 논란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택지 조성 원가와 공급가의 차이, 이 차익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택지를 조성하는 공공기관이 가져갔죠. LH공사는 최근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땅 장사 할만해요. 심지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2016년 12월 사업 시행자 변경,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으로 이루어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공택지 개발 이익을 나눠 가진다는 뜻이에요. 누가 결정했는지 몰라도 진짜 어이없습니다. 정리하면 이 기준이 문제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방법, 지난 동영상 토지임대부 주택 2011년 10월, 2012년 11월 딱 2번 공급하고 반대 때문에 공급 중단, 심지어 특별법까지 폐지되었죠. 토지임대료가 저렴했던 이유는 토지 공급 가격 기준이 조성원가 연동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지금도 택지 공급 가격 기준이 조성원가 연동이죠. 정확히 조성원가 이하. 분양주택의 기준도 원래대로 바꾸면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므로 분양가를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요.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 시세 차익 환수 장치를 잘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건 확실히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죠. 공공임대는 택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받는데 임대료를 시세 연동 방식으로 정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난 동영상 경기도형 기본주택,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도 남기지 않는 임대료를 운영비 수준으로 책정, 조성 원가 연동 방식을 제안했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도 운영비 수준, 조성 원가 연동 방식으로 운영, 이렇게 하면 됩니다. 3기 신도시 포함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성공 조건은 가격. 저는 이렇게 기본 방향을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이 땅 장사만 안 하면 됩니다.
LH공사. LH공사는 왜 땅 장사를 열심히 할까요?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LH공사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C등급 이상이면 등급에 상응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등급에 따라 공기업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차등 적용. 그리고 2013년 D등급, 2013년 평가 자료를 보면 LH공사 성과급 미지급, 이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 감축 계획안, 국민임대주택 등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의 매각, 재고자산 총력 판매, 대금 회수 극대화 부분,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 추진, 택지 공급 가격 기준 변경도 관련이 있겠죠. 결국 2017년에 A등급을 달성하고 경영실적평가 우수 사례로 등급. 재무건전성 제고로 국가재정 기여,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 2조 8천억 원, 공기업 최고 수준의 정부 배당 4,681억 원, 4년간 29조 4천억 원의 부채 감축. 훌륭해요. 정리하면 기획재정부의 이런 공공기관 평가 방식이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개선해야 하지만 부채 비율 감소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축소하고 땅 장사를 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정량적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각 공공기관의 사업 특징,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기획재정부의 기본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마무리. 공공택지 조성 원가와 공급 가격, 공공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원래대로 바꾸면 공공주택을 확실히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땅 장사를 하지 않고 공공주택 공급 방법을 조성 원가 연동 방식으로 바꾸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시작으로 주택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격. 또 2년 이상 걸리면 안 될 텐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거북이였습니다.